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당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그렇게 이제 8문제가 총 있어요. 요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8번까지 문제를 같이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 영역을 이제 참조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3번이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쭉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각 담당 지역별로 급여의 이제 합계를 표 1번에 이제 B의 3에서 B의 5번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B3에서 B5번.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 각각 이제 담당 지역마다 급여 합계를 전부 다 이제 구해서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썸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배열수식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칸에는 지금 이 데이터, 표 3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담당 지역이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강서구랑 똑같은 걸 찾아서 그때 이 급의 합계가 이제 얼마인지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조건이 하나 나온 거죠. 담당 지역이 이제 똑같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급여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때 이제 썸이라는 함수를 이제 이용해라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썸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열수식으로 합계를 구할 때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먼저 써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앞에다가 이제 우리 조건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거에 이제 합을 구할 건지 우리가 이제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썬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제 담당 지역별로 급여 합계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 담당 지역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강서구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조건 다 썼죠.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서 계산할 범위만 이제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우리는 담당 지역이 이제 강서구인 걸 찾아서 뭐의 합계 구할 거예요? 우리는 급여의 합계를 구할 거죠. 그래서 급여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쭉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우리가 썬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때 우리는 이제 채우기 엔진을 할 거니까 우리가 쓴 이 수식에서 이제 셀 주소를 보고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달러를 전부 다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담당 지역 이만큼에서 강서구를 찾아라, 강동구를 찾아라, 성북구를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담당 지역 우리가 이제 범위 잡은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에 달러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급여 합계를 구할 겁니다. 급여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겠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구하든 두 번째 칸을 구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이 범위에서 급여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급여가 들어있는 이 범위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에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A3번이요. 요 A3번 셀이 지금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담당 지역의 강서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강동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성북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담당 지역 A3번 요 셀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급여 합계가 875만 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젤을 쭉쭉쭉 해서 마지막 칸까지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썸이라고 써주고 지금 요 조건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작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어떤 것들의 합을 구해라. 우리 급여의 이제 합계를 구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 범위를 급여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 영역을 이제 참조를 해서 담당 지역별로 부서별로 급여의 이제 최대값을
표 2번에 2의 4번부터 2의 6번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2의 4번에서 G의 6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우리 급여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때 이제 조건이 담당 지역별로 구하고 부서별로 그렇게 이제 구해라. 그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지상을 보니까 맥스다, 미니다, 레프트다, 라이트다, 미드다 이런 함수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급여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그때 이제 조건이 두 개 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맥스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맥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조건이 두 개니까 첫 번째 조건을 쓰기 위해서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1번을 우리가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조건 두 번째 거 이렇게 이제 가로를 묶어서 이것도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산할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게 이제 담당 지역 이거부터 비교 좀 하자고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쓸 때는 이만큼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 쓰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부서를 이제 비교 좀 하자고요. 여기서 이제 부서별로 이제 급여의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서는 판매 1보다 판매 1보다 판매 2보다 판매 1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표 2번에는 판매라고 이렇게 따로 써져 있고 그리고 1부, 2부, 3부하고 그렇게 이제 1부, 2부, 3부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담당 지역에서 그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부서에서 지금 여기에는 우리 판매 1부라고 들어있지만 우리는 1부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서명에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서 두 글자만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라이트라는 이 함수로 이 부서들을 싹 다 이제 묶어요. 묶은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개 꺼내와라.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1부다 2부다 3부다 해서 요것만 이제 꺼내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꺼내온 걸 가지고 1부랑 똑같아 2부랑 똑같아 3부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부서별로 이제 급여의 최대값을 구할 거라 우리가 계산할 그 범위를 급여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맥스라는 요 함수 쓰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미니 됐든 레프트가 됐든 비드가 됐든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두 개 함수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수식으로 우리가 이제 식을 작성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맥스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맥스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먼저 열어주고요.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은 이 담당 지역 요거를 이제 먼저 비교를 하자고요. 해서 이 전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강서구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써주면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면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쓰자고요. 두 번째 조건도 우리가 가로로 묶어서 써줘야 되겠죠. 해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서를 이제 서로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명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해서 라이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를 꺼내달라. 그러면 이제 라이트 함수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두 글자를 전부 다 이제 꺼내올 거예요. 그거 꺼내온 게 우리 1부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1부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그 뒤에 찾아가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맥스로 시작했죠. 우리는 문제에서 급여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산 범위로 급여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급여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이제 끝이요. 그리고 해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 맥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서 이제 우리는 채우기 엔드를 할 거니까 식 중에서 셀 주소가 변하면 되는 게 있고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거 이제 구분 좀 하자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C의 9번부터 C의 17번 영역이요. 이 영역에는 담당 지역이 들어있는 이 범위죠.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왜?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담당 지역은 무조건 이 범위에서 강서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성북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강동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지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요. 부서. 이만큼 이제 범위 잡은 거예요. 이만큼 범위 잡은 거.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부서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범위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나는 이 급여의 최대값을 구할 거라 이만큼을 이제 범위 잡아줬죠. 이만큼도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번 셀이요. 요 뒤에 4번으로 찍은 게 우리 요 앞에 원래 강서구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달라고 우리가 이제 셀 주소를 써준 건데 그때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강서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강동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성북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셀 주소가 계속해서 변해야죠. 우리가 아래쪽으로 치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변하는데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강서구를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도 이 칸을 계산할 때도 우리는 강서구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오른쪽으로 또 채우기를 해도 우리는 강서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오른쪽으로 내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번호가 바뀌는데 지금 이 열 번호는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F4번을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달러를 붙여줘야 되고요. 행 번호는 변하게 그냥 이렇게 달러를 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의 3번 셀이요. 지금 2의 3번 셀에는 1부하고 얘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1부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 다음에 내가 그 아래로 채우기를 해도 1부 찾아주세요. 그 아래로 이제 채우기를 해도 1부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아래쪽으로 당기게 되면 원래 행 번호가 변하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 칸을 계산할 때는 1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내가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2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내가 또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3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이 1부 요거 이제 2의 3번 셀이요. 요 2의 3번 셀은 아래쪽으로 당겼을 때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155만 원이다 했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요거 맥스가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조금 옮길게요.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맥스라는 함수의 기준을 보면 지금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범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조건이 담당 지역에서 강서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에서 라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부다 2부다 3부다 해서 요걸 이제 꺼내왔습니다. 그거 라이트라는 함수로 꺼내온 걸 가지고 그게 1부랑 똑같냐 2부랑 똑같냐 3부랑 똑같냐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구해라. 구해서 우리는 뭐의 최대값을 구해라? 우리 급여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급여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H9번에서 H17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매월 불입금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매월 불입금이라는 거는 대출금을 연리 10%로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았대요. 대출을 받는데 그때 이제 우리 기간 동안 균등 상환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매월마다 얼마씩 이제 불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PMT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죠. 요 PMT라는 요 함수가 우리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그 금액을 구해주는 그 함수죠.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각각의 이제 사람들마다 대출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 이자는 무슨 리다? 연리다. 연리다. 연 이제 10%로 그렇게 이제 이율이 결정이 됐나 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여기 기간하고 지금처럼 3이다, 1이다, 5다 하고 쭉쭉쭉 적혀 있는데 이 기간은 전부 다 뭐다? 연이다. 연. 3년, 1년, 5년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PMT라는 그 함수 좀 보세요. 자, 요 PMT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율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기간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금액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월마다 이제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환 금액을 이제 구해줍니다. 그때 이 PMT라는 함수를 우리가 쓸 때에는 이 이율은 이제 월 이율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얘도 기간도 월 단위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자가 지금 연 이율로 그렇게 돼 있고요. 기간도 지금 연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PMT라고 앞에다가 일단 먼저 쓰겠죠. PMT라고 써주고 그 뒤에 이제 이율을 찍어주는데 그 이자를 우리 월 이율로 그렇게 이제 고치려면 나누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곱하기 12를 해주면 됩니다. 왜? 1년은 12개월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12를 해서 우리가 이제 기간을 이제 월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서 그 뒤에다가 이제 대출금만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매월 불입금 첫 번째 셀이요. 요거 이제 찍어주고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PMT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PMT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율을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연리로 돼 있기 때문에 요 셀을 찍어주고 이제 나누기 12 그렇게 해주면 이제 월 이율로 그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이율은 다 찍었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기간이요. 기간도 지금 연으로 돼 있습니다. 요 셀 찍어주고 이제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2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3년이니까 곱하기 12라면 36개월이다 해서 월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대출금만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요만큼씩 이제 납부를 하면 된다. 그렇게 월 상환액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우기엔들을 쭉쭉쭉 해주면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음수로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요런 이제 재무함수에서는 이렇게 이제 음수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만약에 돈을 받는다. 내 주머니로 이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이제 돈이 나가냐 들어오냐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그렇게 이제 붙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제목이 월 불입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양수로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쓴 이 식에서 2의 9번 셀 우리 대출금 찍은 거 있죠?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양수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커말 시험 볼 때는 이런 함수를 썼을 때 결과값이 양수로 그렇게 이제 나오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요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앞에다가 이제 이율을 이제 월 이율로 구하기 위해서 나누기 12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이제 월 단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문제에서 이제 연으로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12를 해서 우리가 이제 월수로 이제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제 대출금, 금액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결과값이 음수로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출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수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그랬습니다. 표 3번에 지금 이 큰 표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I9번에서 I17번이요. I9번에서 I17번이다. 그러면 지금 투자가치 이 셀이 있죠. 이 영역에다가 투자가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시상 보니까 이제 매월 말 급여의 이제 30%를 우리 연금리 10%로 기간 동안 이제 예금을 할 경우에 기간이 이제 지난 후에 이제 예금된 그 돈이 얼마인지 그걸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투자 가치는 반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FV다, 라운드다, 라운드업이다, 라운드다운이다. 이 네 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는 투자 가치를 구해놓고 그리고 이제 반올림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 가치를 이제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FV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라운드업하고 라운드다운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이제 FV라는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부터 보자고요. 자, FV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율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율을 찍어줄 때도 월 이율로 이제 계산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것도 월로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원래 FV라는 요 함수는 이율이다, 기간이다, 금액이다 요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다가 현재 가치도 우리가 찍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치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제 납입 시점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월 말이라고 그렇게 나왔고요. 급여의 30%를 이제 저금을 할 거래요. 예금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연이율 10%로 우리 기간 동안 이제 예금을 할 때 기간 후에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예금된 돈이 얼마인지 우리 미래 가치를 이제 구하라는 그 문제예요. 그때 이제 이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이자 연리 10%다 하고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에 이제 연리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월로 고치기 위해서 나누기 12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기간하고 연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3년이다, 1년이다, 5년이다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급여의 30%를 이제 저금한다고 예금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급여 곱하기 이제 30%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현재 가치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현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지급할 그 납입금의 합계를 우리가 찍어주는데 여기에는 문제상에는 그런 게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략해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납입 시점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매월 말이라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납입 시점을 찍어줄 때 0을 쓰거나 1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예요. 내가 0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생략하고 쓸 수 있는데 납입 시점 0은 이제 기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납입 시점을 1로 이제 설정하게 되면 얘는 이제 기초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초냐 월 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납입 시점을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매월 말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납입 시점을 이제 0으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이 0은 이제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현재 가치 없고요. 납입 시점은 그냥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해서 우리가 요만큼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V라는 요 함수를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우리 문제상에서 이율이 이제 연이율로 나왔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연 단위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12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금액을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금액은 급여의 30%를 이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급여 곱하기 0.3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급여 곱하기 우리 0.3에서 급여의 30%그 금액을 우리가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 납입 시점 이런 것들은 싹 다 이제 생략을 하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으로 먼저 시작해야죠. 는 써주고 FV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이율을 찍어주면 되는데 이 이율은 지금 연리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월 이율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기 12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요. 기간도 지금 여기서 연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이제 12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찍어주면 되는데 금액은 문제에서 이제 급여의 30%다라고 했으니까 급여 곱하기 우리가 0.3을 해서 급여의 30%의 그 금액을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투자 가치, 미래 가치가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나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음수로 나왔죠. 그러면 이 투자 가치가 지금 음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 투자 가치도 우리가 이제 양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금액 쓰는 부분 있죠.
뒤에 9번 셀 곱하기 0.3 한 거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양수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전부 다 이제 됐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우리 이 식을 보게 되면 F의 9번 셀에 지금 이자가 들어있는데 그 이자가 이제 연리로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누기 12를 해서 월 이율로 그렇게 이제 고쳐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G의 9번 셀에는 우리 기간이 들어있는데 기간이 이제 연 단위로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월 단위로 고치기 위해서 곱하기 12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금액을 써주면 되는데 그 금액은 급여의 30%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에 9번 셀 곱하기 0.3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액을 구해준 거고 그때 결과값이 이제 양수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제 붙여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 가치를 다 구했으니까 이걸 이제 반올림해서 우리 천의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반올림을 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라운드라는 요 함수니까 우리가 이 FV라는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로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로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이 투자 가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천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천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라운드라는 이 함수에서 자릿수를 마이너스 3을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우리가 지정해 주죠. 자릿수를 지정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처럼 천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럴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만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자릿수를 지정을 할 때 10의 자리까지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1로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100의 자리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이너스 2로 지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 마이너스 3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런 자릿수는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릿수는 좀 외우고 계세요. 어차피 이 자릿수가 우리 뭐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업이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릿수는 기억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FV라는 요 함수 자체를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지금 문제에서 이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와서 이제 자릿수를 마이너스 3을 이제 이렇게 이제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 잘해요. 표 3번에 보게 되면 제2의 9번부터 제2의 17번 그 영역에다가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지금 여기다 이제 현재 가치를 쭉쭉쭉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매월 말 급여의 30%를 연리 10%로 각각의 이제 기간 동안 예금할 경우에 기간이 이제 지난 후에 그때 이제 받을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이제 계산해라. 그때 이제 PV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우리 PV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PV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이자를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자를 우리가 월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찍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간을 찍어주면 되는데 이 기간도 이제 월 단위로 우리가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금액을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미래가치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맨 뒤에다가 이제 납입 시점만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우리 PV라는 요 함수요. 이런 이제 재무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이제 같이 묶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PV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FV라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요거 글씨 좀 조금만 고칠게요. 요것도 이제 이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 재무함수에 보게 되면 이제 생김새가 비슷한 게 PV랑 FV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T라는 그 함수도 이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PMT라는 함수요. PMT라는 함수도 얘가 이제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자를 찍어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월 단위로 우리가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기간을 찍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월 단위로 우리가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를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현재 가치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미래 가치를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납입 시점을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요 pv라는 요 함수가 우리 현재 가치를 구해주는 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fv라는 요 함수는 우리 미래 가치를 이제 구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pmt라는 요 함수는 월상환액을 구해주는 그 함수죠. 그래서 우리 재무 함수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납입시점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납입시점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0을 쓰거나 이제 생략을 하거나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0을 쓰거나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기말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입시점은 우리가 1을 쓸 수가 있는데, 이 1은 기초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납입 시점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뭐 기말이다 기초다 아니면 월말이다 월초다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미래가치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미래가치는 최종 지불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현금 잔고를 우리가 써주는 그 칸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미래가치는 문제상에서 이제 제시가 대부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미래 가치를 그냥 생략하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현재 가치다 그렇게 써져 있죠. 이 현재 가치는 앞으로 이제 지급해야 되는 그 납입금의 합계, 그걸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미래 가치 구할 때 현재 가치는 대부분 이제 생략이 되고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월 상환액 PMT란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월 상환액을 구할 때는 이 현재 가치가 이제 우리 대출 금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았으면 그 대출한 만큼 그 금액을 앞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그 금액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PMT라는 요 함수를 이제 기억을 할 때 현재 가치라고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출금이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PV를 쓰든 FV를 쓰든 PMT를 쓰든 간에 이자가 됐든 기간이 됐든 이런 거는 우리가 월 단위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연이다 그렇게 이제 연 단위로 이제 문제상에서 이제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월로 고치기 위해서 나누기 12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곱하기 12를 해서 월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함수를 공부할 때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공부 좀 하세요. 생김새가 다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 가치 한번 구해보자고요.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우리가 pv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pv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pv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이자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문제에서 연리로 나왔기 때문에 이 연리 찍어주고 나누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요. 기간은 이제 3년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곱하기 이제 12를 해서 개월수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금액을 찍어주면 되는데, 금액은 문제상에서 급여의 30%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급여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얘 찍어주고 여기다가 곱하기 0.3을 하게 되면 급여의 30%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미래 가치를 찍어주면 되는데, 미래 가치는 지금 여기서 문제상에서 따로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하면 될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납입 시점을 찍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매월 말이라 그랬어요. 매월 말이다 그럼 기말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제 납입 시점은 우리가 0을 쓰거나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쓸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현재 가치가 음수로 이제 나오니까 요걸 이제 양수로 이제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금액 뒤에 9번 셀 그 앞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현재 가치가 지금처럼 이만큼이 된다. 그리고 쭉쭉쭉 이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미래가치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자, 여기 미래가치요. 자, 지금 요 문제 풀 때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자가 지금
우리 연리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누기 12를 해준 거고요. 그 뒤에다 이제 기간은 지금 이곳에서 이제 연 단위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곱하기 12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금액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 금액은 급여의 30%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에 9번 셀에다가 곱하기 0.3을 해서 급여의 이제 30%의 그 금액을 우리가 이제 구해준 거고요. 그리고 결과값이 이제 음수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양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앞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PV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이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근속 수당을 2의 21번에서 2의 27번 그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근속 수당을 이곳에다가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근속 수당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 근속 수당은 근속 연수가 만약에 10년 이상이면 15만 원, 15만 원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만약에 10년 미만이다. 그랬을 때는 5만 원, 5만 원으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근속 수당에다가 15만 원 아니면 5만 원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근속 연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근속 연수는 올해 연도에서 입사일의 그 연도를 빼는 것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입사일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입사일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입사일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뺀 거 그 연도를 올해 연도에서 빼래요. 그때 이제 올해 연도는 지금 이 데이터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today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시스템의 올해 날짜를 가지고 오면 되죠. 그 날짜 가지고 온 거를 또 이어라는 함수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올해 연도를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근속 연수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today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현재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나올 거예요. 그 날짜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연도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today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올해 연도가 이제 나올 거고 그 올해 연도에서 빼라. 뭘 빼냐? 우리 입사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거 그걸 이제 빼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또 연도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어라고 써서 입사일을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입사일에서 연도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그때 이제 눌러보니까 근속 연수가 지금 2년 차래요.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12년 차도 있고 10년 차도 있고 3년 차다 8년 차다 5년 차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근속 연수가 전부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한 이 근속 연수를 우리가 이제 if로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if 만약에 지금 방금 내가 계산한 그 근속 연수가 1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10 이상이라면 그때 15만 원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15만 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5만 원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5만 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쳤더니 지금 이제 첫 번째 칸은 이제 5만 원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세 개는 근속 연수가 10년이니까 요 세 칸은 이제 15만 원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세 개 다 이제 10년 미만이니까 우리 전부 다 이제 5만 원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today라는 함수가 이제 현재 시스템에 오늘 날짜를 이제 구해주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어로 묶어서 올해 연도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해 연도를 구해놓고 우리 입사일자에서 또 이어로 묶어서 이제 연도를 이제 추출했어요. 해서 이제 올해 연도에서 입사일에 그 연도를 이제 빼라. 빼면 이제 근속연수가 구해지겠죠. 해서 요만큼에서 이제 근속연수를 구한 거고 그 뒤에다가 그 근속연수가 1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요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15만 원 요걸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6번 문제 끝이요.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FM 표준 몸무게라는 거를 작성을 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걸 이제 작성을 해서 우리 F의 21번부터 F27번까지 그 영역에다가 표준 몸무게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지금 여기다 이제 표준 몸무게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이제 FM 표준 몸무게는 신장이라는 거를 인수를 이제 받아서 표준 몸무게를 이제 계산해서 되돌려 준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 FN 표준 몸무게라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 우리가 신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수를 받을 거라 지금처럼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이제 표준 몸무게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신장 마이너스 100 곱하기 0.9 이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계산을 하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려면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해서 우리 Alt하고 F11번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Alt하고 F11번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떴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모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삽입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쓰자고요. 해서 퍼블릭 펑션 fn 표준 몸무게라고 쓰고 가로 열고 이제 신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엔드 펑션은 자동으로 나타나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표준 몸무게를 구하는 그 식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문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대로 이제 계산을 하게끔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신장 빼기 100 그리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0.9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FN 표준 몸무게 거기다 이제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 FN 표준 몸무게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FN 표준 몸무게에다가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때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되면 이제 정수로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가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라운드로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라운드를 묶어서 지금 여기서 계산한 그 결과를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이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자릿수를 지금처럼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식 다 쓴 거죠. 이렇게 이제 써놓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이제 표준 몸무게 구하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fx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마법사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범주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짜잔하고 나타난다고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장을 입력해라 그렇게 뜨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신장 178이다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70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쭉쭉쭉 우리가 채우기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 나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또 7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8번 문제요. 8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G의 31에서 G의 38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전력량이랑 전월 전력량의 차이만큼 그래프를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전력량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리고 전월 전력량이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력량에서 우리 전월 전력량을 빼고 그거 나누기 이제 100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 그 정수값만큼 우리 요런 특수문자가 됐든 그걸 이제 표시하래요. 여기 이제 표시 얘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정수값이 만약에 3으로 나오면 지금처럼 앞에다가 숫자 3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고 그리고 요 특수문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래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가 마이너스 3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면 지금처럼 앞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특수문자를 표시하고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시해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이 만약에 0이면 지금처럼 0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트렁크다, if 에러다, abs다, 리피트다 하고 요 네 개 함수를 이제 사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개씩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 개수부터 좀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전력량 빼기 전월 전력량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요. 나누기 100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쳤더니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정수값만큼이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해서 그때 정수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을 우리가 이제 트렁크라는 그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트렁크로 묶어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이 결과가 만약에 소수점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정수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0으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트렁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자릿수가 만약에 0일 때는 이 자릿수를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써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자릿수 0을 이제 생략하고 쓸게요. 생략하고 그리고 엔터를 쳤더니 지금처럼 이제 마이너스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문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이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숫자 1이 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특수 문자는 이제 한 개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칸은 이제 0이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요거 이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출력하는 형식으로 봤을 때 요 3하고 우리 마이너스 3하고 요거 이제 만든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요 가로를 이제 열어달라 가로 맨 뒤에서 이제 닫아달라 그것도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문자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것도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특수문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시킬 때 반복해서 몇 개를 이제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리피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리피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리피트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개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곳에서 작성한 그 텍스트를 몇 번 반복해서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실제로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리피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제가 만약에 까만색 별표를 이제 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 미음하고 한자키를 눌러서 우리가 까만색 별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3개 반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주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까만색 별표가 3개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거 계산한 그 결과값으로 이제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고 정수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썼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 개수를 3.5하고 이렇게 이제 실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실수를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3.5개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딱 3개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요 함수에서 이 리피트라는 함수 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개수를 만약에 소수점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소수 이하 값은 싹 다 이제 버리고 정수값만큼만 해당 텍스트를 반복해서 표시를 해줘요. 해서 제가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리피트라는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 뒤에다가 이어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트렁크라고 해서 요만큼 이제 식 쓴 게 요 숫자 3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뒤에다 이제 특수문자 요 가로 여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어서 출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 열어주고요.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가로 여는 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고 나서 이제 이어서 뭐 출력하면 돼요. 우리가 특수문자를 이제 반복해서 출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리피트라는 요 함수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리피트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까만색 삼각형 저걸 이제 반복해서 표시할 거니까 쌍따옴표 묶어서 이제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키를 누르고 그리고 까만색 삼각형 요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까만색 삼각형 요거 이제 알맞은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러면서 이 문자를 이제 반복해라. 반복하긴 반복하는데 몇 번 반복해라. 지금 여기서 나온 그 개수만큼 반복해 주세요. 그거죠. 해서 요 식을 요 뒤에다 또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식을 우리가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써놨으니까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이렇게 이제 컨트롤 V에서 요거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리피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서 나온 그 개수만큼 이 특수 문자를 리피트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거요. 그때 만약에 이곳에서 계산한 그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수 값으로 나오더라도 이 리피트라는 함수 자체에서 지가 알아서 소수점을 다 버리고 정수값만큼 이 텍스트를 반복해서 표시해 주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이라는 이 표시의 예를 봤을 때 요 3이라는 거, 요 숫자 3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거 이어서 요 가로 열어달라. 그러면 요 가로 이제 열어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repea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요 특수 문자를 여기서 계산한 그 개수만큼 반복해달라.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럼 요만큼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또 가로 닫는 것도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가로 닫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여기서 요만큼 써놓고 엔터만 쳐보자고요. 엔터를 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밸류라는 오류 값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한번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밸류라는 오류가 발생했죠. 얘네가 이제 밸류라는 오류가 왜 발생했냐? 그때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했을 때 마이너스 3개 그렇게 이제 나올 때가 있겠죠. 음수로 만약에 나오거나 0이 나와버리면 그때 이 별표를 마이너스 1개 표시해달라, 마이너스 3개 표시해달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시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밸류라는 오류값이 나온 거고 지금처럼 결값이 양수로 그냥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음수가 만약에 여기 개수로 이제 음수가 써지면 그 식을 우리가 이제 ABS를 묶어서 절대값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그냥 이대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지금 오류가 발생했을 때만 이제 우리가 ABS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f error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ABS 붙여서 개수를 이제 구하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요 식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앞에 거는 우리가 숫자 요거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그거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고, 그 뒤에 가로 여는 것도, 그리고 맨 뒤에 이제 가로 닫는 거, 요것도 이제 상관이 없죠. 지금 우리가 요 리피트 쓴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개수가 음수로 나와버리면, 요 특수 문자를 마이너스 1개 표시해달라, 마이너스 2개 표시해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repeat라는 요 함수 자체를 우리가 이제 if error로 싹 이제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if erro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내가 만약에 요만큼 이제 쓴 그 식이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개수에 이제 우리가 음수가 나왔다는 그 얘기니까 요 repeat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냐? 발생하면 어떻게 해라? 우리가 ABS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요만큼의 식이 이제 우리 개수를 구해주는 그 식이니까 요만큼은 이제 우리가 ABS로 우리가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ABS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ABS 가로만 여기서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거를 if error로 묶었으니까 그 뒤에서 이제 if error 가로도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음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까만색 이 특수 문자를 표시하는 게 아니죠. 해서 이 특수 문자도 바꿔줘야죠. 해서 미음 누르고 우리가 이제 한자키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해당하는 그 특수 문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특수 문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음수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이제 해보면 밸류라고 그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한 곳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죠. 해서 지금처럼 마지막 셀까지 다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럼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트렁크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요만큼에서 이제 출력된 게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이제 출력해 달라고 지금처럼 우리가 입력을 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가로 열었죠. 요 가로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열어주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는 거 그 이제 쌍따옴표를 이렇게 묶어놨죠. 그게 요 이제 가로죠. 그리고 요 가로 그리고 요 가로 이제 출력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때 이 가로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내용이 우리가 이제 특수 문자 요거를 이제 반복해 달라. 그걸 이제 우리가 써준 건데 그때 이제 repea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서 나온 그 개수만큼
이 특수 문자를 이제 반복해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repeat라는 요 함수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왜? 이 개수가 이제 음수가 나왔을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양수가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음수가 나오면 오류 값이 발생하니까 그걸 이제 if error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묶어준 거죠. 해서 이 식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라? 그때 이제 개수 구하는 그 식을 우리가 이제 ABS를 묶어서 음수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 앞에 있는 이 리피트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이 뒤에 있는 거 요 리피트를 이제 실행해 주세요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개수에서 음수가 나오지 않게 우리가 이제 ABS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개수를 구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요 이제 특수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8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8번까지 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 이제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형식을 알고 있었던 것도 있을 거고요. 모르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르던 거는 일단은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으시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여기서 식 하나 써놓고 이제 체육인들을 쭉쭉쭉 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칸 한 칸 전부 다 식을 써가면서 이 한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이제 반복 연습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그런 문제랑 비슷한 유형으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가 나오면 그런 것들은 무조건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지나가셔야 돼요.